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바로 텔룰라이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기아 자동차가 신차를 하나 출시를 했어요. 어떤 신차냐면 바로 SUV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바로 그 모델 텔룰라이드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내놓은 팰리세이드의 경쟁 차종, 즉 풀사이즈 SUV인데요. 텔룰라이드는 한국에 출시된다, 안 된다 라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출시되었으면 좋겠다. 왜 미국에만 출시하냐? 이렇게 좋은 차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공식적으로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헌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또 한 가지 사실은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텔룰라이드는 어떤 차량이고 텔룰라이드는 왜 한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텔룰라이드는 어떤 차량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텔룰라이드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2016년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똑같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이제 컨셉트카 KCD-12라는 이름, 즉 그때도 텔룰라이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렇게 컨셉트카 한 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컨셉트카의 모습이 일단 굉장히 멋졌어요. 일단 한국 브랜드가 디자인했다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SUV만의 그런 감각과 디자인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잘 묻어나 있는 바로 그런 컨셉트 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텔룰라이드라는 차는 언제 출시되고 가격은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키워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바로 며칠 전에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팰리세이드와 플랫폼, 그러니까 바디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륜 구동에 모노코크 바디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 컨셉트카가 나왔을 당시에 텔룰라이드는 기아 자동차에 모하비가 있으니 모하비의 후속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보니 모하비는 후륜 혹은 사륜 구동 기반이고 텔룰라이드는 전륜 구동 기반의 이제 모노코크 바디예요. 이제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입니다. 그래서 바디 자체도 다르고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하비의 후속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3.8리터 가솔린과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과 마력 부분이 팰리세이드 3.8리터 가솔린과 동일해요. 그래서 디젤은 미국에서 판매는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만 판매가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 팰리세이드처럼 7인승과 8인승으로 나눠서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셨던 텔룰라이드가 모하비의 후속이다라는 부분은 이런 구동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디 프레임 자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모하비의 후속은 아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팰리세이드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기아 자동차의 풀사이즈 SUV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텔룰라이드는 어떤 차종과 경쟁을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마지막은 쉐보레 트래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종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와 높이와 너비 그리고 휠 베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플랫폼을 공유하는 팰리세이드와는 전체 길이에서 텔룰라이드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높이는 동일하고 너비도 텔룰라이드가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확실히 전체 길이도 더 넓고요. 그리고 높이도 높고 너비도 넓고 휠 베이스도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정도의 크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크기를 가지고 있고
포드 익스플로러와 비교를 해도 크게 크기면에서 뒤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 정도의 크기가 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팰리세이드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 SUV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불과 5년 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세단으로 대표되는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아반떼도 그랬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투싼, 산타페, 소렌토, 그리고 코나, 스토니까지 해서 굉장히 대형, 중형, 소형 SUV까지 내려오면서 물론 티볼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SUV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하고 예쁘고 그런 실용성과 활용도까지 높은 SUV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예전에는 SUV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워낙 예쁜 SUV와 편하고 안전해진 SUV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차를 고르실 때 SUV를 또 고민하시고 선호하시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UV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수요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풀사이즈 SUV라는 시장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차량은 팰리세이드가 유일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지금 전체적인 풀사이즈 SUV의 그런 수요를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권리, 소비자들의 폭넓게 선택할 권리에 있어서는 텔룰라이드도 들어와 줘야 현대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기아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 두 가지의 디자인에 따라서 갈리거나 그런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만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쉐보레 트래버스가 하반기에 등장한다고 하지만 아마 옵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 팰리세이드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옵션으로는 아마 현대자동차를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해왔어요. 정신을 차렸다면 트래버스를 굉장히 팰리세이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할 텐데, 과연 트래버스의 가격이 어떨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유일한 풀사이즈 SUV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UV의 수요가 넓어지고 시장은 넓어지는데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넓히기 위해서는 텔룰라이드도 국내에 출시되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제조사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왜 텔룰라이드는 국내에서 출시를 안 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 및 해외 시장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할 생각과 판매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한국 브랜드인 기아자동차가 만드는 차인데 왜 한국에서는 안 팔고 미국에서는 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한국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 역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텔룰라이드의 역수입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해외 공장 생산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정식 판매가 불가하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이 입장은 텔룰라이드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앞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어요. 어떤 예냐면 현대자동차의 i30N이라는 고성능 모델이 있었습니다. 벨로스터 N 이전에 i30N이라는 고성능 모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체코 공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 안 하고 체코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체코에 생산한 걸 배를 태워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동의 없이는 국내 정식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i30N은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i30N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고성능 모델은 아니고 이제 느낌만 나는 디자인만 N 그런 디자인을 가진 i30N 라인이 런칭이 되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례를 보게 되면 판매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터키 이즈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i10과 i20가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국내 소형차 수요가 적다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 수입을 안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30N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성능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벨로스터 N을 런칭하고 보니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 i30N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워낙 인기도 많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델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역수입, 즉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텔룰라이드는 정말 국내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완성차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국내로 수입할 때는 노사 공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뭐 부품이나 완성차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대나 기아가 노조 파업을 많이 하잖아요. 노조 파업을 했을 때 그렇게 해외에서 생산된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서는 뭐 소렌토도 생산하고 뭐 K5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노조가 파업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차량들을 다시 역수입해서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그런 노조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는데도 차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 차가 판매가 되면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히든 카드를 뺏기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면 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서 가져오면 굳이 회사 입장에서는 협의해줄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차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노조에서는 아마 역수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레에서도 봤듯이 i30 N라인을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텔룰라이드 자체도 정식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텔룰라이드를 정식으로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앞전에 현대자동차 i30N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i10과 i20처럼 해외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자국의 브랜드지만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은 바로 해외 체코 공장 혹은 터키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텔룰라이드도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 다시 역수입해서 판매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텔룰라이드를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바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의 독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사이즈 SUV에 대한 인기는 현대자동차도 이 정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뭐 거의 팰리세이드가 4만 대 정도 계약됐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계약하면 뭐 5월 뭐 이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인데. 그래서 그 수요가 물량을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자동차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텔룰라이드도 들어와 줘야 이런 게 좀 양분이 될 텐데 물론 팰리세이드가 지금 신차 효과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뭐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텔룰라이드도 같이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텔룰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텔룰라이드 디자인이나 그런 인테리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기아 자동차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출시를 안 한다고 하니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런 기아 자동차에 대한 배신감도 좀 드는 부분이고 그런 노조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불만감도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트래버스나 뭐 포드 익스플로러도 이제 해외에선 신형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수입이 되더라도 일단 포드 익스플로러는 수입차고 그리고 쉐보레 트래버스는 뭐 국산차라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과연 트래버스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꺾을 수 있을지 일단 팰리세이드가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트래버스가 와서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GV80까지 제네시스 GV80까지 런칭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SUV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텔룰라이드까지 딱 들어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권들이 많게 되는데, 제조사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고 이런 노조와의 문제도 껴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텔룰라이드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룰라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텔룰라이드가 왜 한국에서 볼 수가 없고 구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를 기대하셨던 분들 혹은 텔룰라이드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일단 굉장히 아쉬워하실 만한 그런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팰리세이드로 마음을 접으시거나 혹은 하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GV80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